4단원 물체의 무게. 물체의 무게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4단원 전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이 사진. 고양이가 어디에 올라가 있나요? 체중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 체중계에 올라가죠? 체중계 하는 역할이 뭔가요? 몸무게를 측정해 줍니다. 또 이런 저울도 있어요. 무슨 저울이죠? 가정용 저울,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저울이죠. 이 저울은요, 물체의 무게를, 재료의 무게를 정확히 측정할 때 씁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다양한 저울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물체의 무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책 94, 95쪽, 실험관찰 46에서 49쪽입니다. 오늘 총 정리를 하기 전에 우주선 안의 인공중력이라는 과학 이야기를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92쪽 봐주세요. 우주선 안의 인공중력. 지구와 아주 멀리 떨어진 우주 공간에 있는 우주선 안에서는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으며 물체를 들어도 무게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인 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얘기했었죠. 아이작 뉴턴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중력을 생각했다는 그 중력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탈 때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 중력이 없는 우주선 안을 중력이 있는 것처럼 만듭니다. 이걸 인공중력이라고 합니다. 인공은 사람이 만든 거. 그래서 인공호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인공이에요. 우주선 안에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생활해요. 그냥 붕 떠다니죠. 모든 게 떠 있습니다. 어때요? 편해 보이나요? 실제로 이렇게 우주선 안에서 중력이 없기 때문에 지구로 돌아왔을 때 여기저기 많이 아프다고 해요. 이런 작업들이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중력을 우리가 평생 받다가 안 받는 거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하네요. 인공중력을 만들려면 회전하는 놀이기구처럼 우주선의 일부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우주선의 고리 모양으로 생긴 부분이 회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바깥쪽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주인들은 이러한 우주선 안에서 지구와 같이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뭔가요? 여러분들이 놀이터에 가면 볼 수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 중에 이 기구를 한번 볼게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입니다. 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내가 매달렸어요. 얘가 뱅글뱅글 돌아가요. 어떤 힘을 느낄 수 있나요? 바깥으로 밀려날 것만 같죠? 그게 원심력입니다. 물체는 물체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을 중력 또는 만류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류인력의 법칙 이렇게 말하죠. 그런 중력이 지구가 여러분을 지구의 중심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힘인데 지구에서 멀어졌으니까 우주에서는 중력을 느낄 수 없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러한 원심력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환경을 지구 표면과 같은 중력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원심력을 이용해요. 원심력은 물체를 회전시킬 때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힘으로 회전하는 자동차, 회전하는 놀이기구 탈 때 느낄 수 있어요. 최초의 인공중력은 1966년 미국의 무인위성 제미니 11호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의 경우 선체 가운데 부분을 회전을 시켜서 부분적으로 인공중력을 만들었어요. 아까 봤던 여기에서 그림은요, 인공중력의 원리를 적용한 우주선의 모습을 상상해 그린 거예요.
고리 모양 부분이 회전할 때 원심력이 생기고 이 원심력이 인공 중력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고리 모양 부분에서 사람들이 지구 표면과 같이 여기 안에서 운동도 하고 뭐 책도 읽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런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붕 떠 있기 때문에 물방울도 그 모양을 형태를 유지하면서 떠다닌다고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체의 무게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무게.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체 무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하죠. 그래서 저울로 무게, 그램 중, 킬로그램 중, 뉴턴 이런 걸 사용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는 무엇이 있을까요? 식빵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밀가루 300g, 소금 5g, 설탕 40g, 버터 40g 이렇게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식빵을 만들 때 수박의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니까 그 가격을 정할 때 아니면 태권도나 유도 등과 같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의 몸무게를 재서 체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체급 나눌 때에도 체중계를 사용하죠. 저울을 사용합니다. 55쪽 봐주세요. 용수철의 성질. 용수철 저울로 물체 무게 어떻게 측정하나요? 하나 달았을 때 2개, 3개, 점점 길이가 일정하게 늘어난다. 용수철 저울,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만들었죠. 물체 무게를 측정할 때 용수철 저울 고리에 물체를 걸고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같이 읽습니다. 양팔 저울이에요. 어떻게 비교해요?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합니다. 받침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같은 무게. 그러면 수평. 같은 무게 아니에요. 그럼 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게 가벼운 물체보다 더 받침점에 가까이 오도록 해야 수평을 잡을 수 있어요. 또 양팔 저울은 수평잡기의 원리를 이용한 저울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물체를 놓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볼 수 있어요. 지금 풀과 가위가 있죠? 풀 쪽으로 기울었네요. 어디가 더 무거워요? 풀이 더 무거워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도 한번 비교한 내용들 우리가 한번 적어 볼게요. 물체의 무게,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까닭. 여기 붙임딱지 이용하라고 돼 있죠? 손으로 물체를 들어 무게를 비교할 경우 사람마다 느끼는 물체의 무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예. 방금 봤던 거 수박의 무게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정할 때 정해진 무게의 재료를 사용해 식빵을 만들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용수철 저울의 원리, 용수철의 성질, 용수철 저울 두 가지를 볼게요. 용수철 저울의 원리 중에 용수철의 성질 먼저 보겠습니다. 일정한 추가 무게가 하나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용수철 저울 이렇게 생겼죠? 손잡이 0점 조절 나사, 용수철, 표시자 눈금, 고리가 있어요. 무게 측정 방법,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걸고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같이 읽어요. 양팔 저울의 원리도 볼게요. 수평잡기의 원리. 그래서 무게가 같다? 그러면 거리가 같아야 수평이 맞아요. 근데 무게가 달라요. 그럼 거리가 달라지죠. 무게가 다른 물체는 무거운 물체를 가벼운 물체보다 받침점에 가까이 놓아야 수평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양팔 저울 만들죠. 물체 비교 방법, 두 물체를 저울 접시 양쪽에 각각 올려놓고 저울대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관찰하거나 무게가 일정한 물체, 예를 들어서 클립, 같은 금액의 동전 등을 사용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알아보는 거는요, 여러분들 실험 관찰 48, 49쪽 문제 나와 있죠? 그거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물체의 무게 단원이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